중국이 호주에 드디어 항복하는 국면이 나오며 전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호주가 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현재 중국 정부가 슬슬 호주와의 싸움을 포기했으며 호주는 정반대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가져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제작된 베이징 동계올림픽 포스터에는 스노우보드 대신에 CCTV에 올라탄 사람이 있는데 이는 중국인들 모두가 감시당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중국 정부를 크게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포스터에는 컬링 선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굴려나가는 장면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에 매우 공을 들이고 있는데 호주는 이를 정면으로 저격하고 나오는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호주가 중국과의 경제보복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더욱더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는데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중국과 호주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호간에 이득이 된다며 경제협력 파트너로 성장해 왔습니다만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해서 중국이 1대1을 통해 전세계의 막무가내로 힘을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호주 정부의 반감을 샀으며 그 가운데 호주는 중국의 반기를 들고 나와 경제 보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는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눈치만 봤지 제대로 대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지만 호주는 화웨이, ZTE 등 중국의 화웨이 5G 장비를 제거했고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이라며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호주 정부는 중국과 맺은 1대1로 협정을 파기하면서 중국의 자존심에 먹칠을 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호주의 소고기부터 시작해 기존의 수입품들을 상당히 막아버리는 조치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요 자원 수입을 너무 급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중국에 타격이 올 수 있고 정치적인 무리수라고 지적했지만 중국 정부는 대비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호주의 철강석의 경우 기니에서 대체 수입 라인이 있다고 했으며 호주 석탄의 경우에는 중국 산시성의 탄광이나 기타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호주에서 다른 라인으로 갈아타려면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그랬어야 했습니다. 기니의 경우에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외국의 철광석 반출 등이 아예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기니의 쿠데타 문제가 큰 곳은 기존의 대통령이 친중 세력으로 1대1로 계약을 대거 맺어놓은 상황인데 중국이 거대 자금을 투자한 것을 군부 쿠데타로 인해 모두 날려버리게 될 위기까지 처했다는 것입니다. 철광석은커녕 기존의 1대1로까지 유야무야되어 아프리카 무역 전반에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게다가 친중 세력을 밀어낸 군부 쿠데타 세력은 군복에 성조기를 붙이고 있는 등 미국이 지원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급기야 새로 기니에 취임한 과도기 대통령인 군부의 둠부야 중령은 반중 정서가 매우 강한 인물입니다. 중국은 당장 공업 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호주 철광석에 대체로 생각한 수입 라인이 막혀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또한 석탄의 경우에는 산시성 27개 탄광 등이 홍수로 물에 잠겨 사실상 채굴이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중국 정부는 산시성 탄광 27개 구역의 탄광 생산을 긴급 중단하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중국 전력의 70% 정도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으로 나온다고 봤을 때 이는 초비상사태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국내 생산량으로 버티면서 어떻게든 전력 생산을 해낸다는 방침의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하필이면 올해 기후변화 혹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9월까지 이례적으로 폭우가 그치질 않았으며 사실상 중국 내 석탄 공급도 상당히 끊겨버린 것이고 전력 생산이 막혀버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 기상청은 베이징 같은 경우 20년 만에 최고의 강우량을 보였다면서 폭우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중국은 2016년부터 석탄 생산을 줄이고 이미 충분히 과잉 채굴의 결과 광산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백두산의 모습도 헐벗은 게 보이는데 이런 게 모두 중국 당국의 채굴로 인해 황폐화가 된 것입니다. 중국 내에서 이미 빼먹을 대로 많이 빼먹어서 석탄 채굴이 용이한 곳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의 석탄 생산 3분의 1을 감당하는 네이멍구의 부패 사정 작업으로 석탄 생산에 결정타를 가했습니다. 현지에서 석탄 생산으로 뇌물 수수 사건이 조사가 시작돼 석탄 채굴과 생산이 크게 감소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사상 최대의 전력난이 가속화되며 도시 곳곳은 정전에 시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귀가하는 도로에는 전기가 끊겨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에 불이 꺼졌으며 식당에 들어간 많은 중국인들은 식사를 하기 위해 핸드폰 불빛에 의지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중국 각 지방에서는 집에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초를 공장에서 긴급 생산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홍콩 매체 SCMP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중국이 버틸 수 있는 석탄 재고량은 2주 정도만 남았다고 합니다. 중국 주요 발전소의 발전용 석탄 비축분이 1131만 톤에 불과하며 이는 겨우 15일 버틸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중국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석탄 때문에 울고 싶은 상황인 것입니다. SGMP는 보통 매년 9월이 되면 중국 발전소들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석탄 재고량 보충에 나서 왔지만 올해는 석탄이 매우 귀해 겨우 불을 켤 수 있을 정도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년 2월에 예정되어 있는 베이징 올림픽까지 있어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자존심을 크게 구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 상황이 이러하자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하역을 금지했던 호주산 석탄의 하역을 허가했습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던 45만 톤의 호주산 석탄을 하역했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중국의 패배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아직 호주에 정식으로 석탄 수입 요청을 안 했지만 호주 석탄을 사용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된 것입니다. 중국 관계자들은 결국 중국은 호주에 다시 석탄 주문을 할 것이 분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중국 보복이 만능이 아님을 호주가 증명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자신들을 건드리는 어떤 나라라도 경제 보복으로 다룰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지하던 국가들은 이런 것이 두려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호주는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해 결국에는 중국을 굴복시켰고 탈중국이 두려울 게 아니란 것을 보인 것입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는 호주의 이러한 면을 눈여겨보며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이 경제 보복을 해서 상대 국가를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 허세를 부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막상 부딪혀 싸우다 보면 중국 없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음을 호주가 증명했고 한국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국만 제외하고 성공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 서비스되면서 대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K-팝과 K-푸드, K-영화에 이어서 K-드라마까지 중국 없이도 전 세계 시장에 충분히 흥행하면서 문화로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고 중국은 한국의 이러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MBC 방송은 한국 컨텐츠의 영향력이 어디까지일지 추측도 안 된다며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호평합니다. 서경덕 교수는 이에 관해서 중국이 한복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고 삼계탕이나 음식까지 모두 중국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시아 문화의 주도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갈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자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영화 사업의 경우 전 세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며 애국주의로 물들어 있어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 전쟁을 중국 때문에 승리했다는 영화 장진호의 경우 일부 중국인들은 영화가 끝나도 자리에서 경례를 하고 있는 등 지극히 중국 중심의 애국주의 사상의 영화인데 전 세계에서는 오히려 이를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각종 컨텐츠는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모습이 정반대로 속출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빵집에서는 급기야 오징어 게임의 달고나 세트가 영화에서 나온 그대로를 모방해 $5에 판매 중이며 프랑스에서는 오징어 게임의 사탕 뽑기 게임을 하려고 3시간 이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프랑스인들은 오징어 게임 전 시장이 6시에 문을 닫아 레지스탕스의 나라답게 문을 닫지 말라고 시위까지 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경제 보복을 경험했으며 관광 여행업계 등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친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작된 한국의 유튜브 영상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색채가 드러났으며 한국 개성이 잘 표현되었고 결정적으로 조회수가 매우 높은 것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을 꼭 방문하고 싶다며 한국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중국에 기대지 않아도 한국의 관광사업을 키울 수 있으며 한국은 그러한 문화와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오징어 게임을 돈 한 푼 안 내고 중국의 14억 인구에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어 애초에 탈중국하는 게 낫습니다. 한알령 이전에도 중국은 한국 컨텐츠를 대부분 불법으로 복사하면서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던 국가입니다. 대만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중국 자본에 기댔다가 결국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중심의 동맹체와 연합하면서 공급망을 다변화시켜 중국을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 산업은 오히려 중국이 아쉽기 때문에 쉽게 한국을 내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것입니다. 첨단 분야에서 한국은 적절하게 중국을 이용하면서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을 판단하여 서서히 탈중국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결정적으로 현재 헝다 사태에 이어서 판타지아 부동산 사태까지 걷잡을 수 없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의 개발업체 판타지아는 헝다에 이어서 2,500원의 이자를 지급 못하고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부동산발 위기가 올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 수천조 원의 그림자 금융이 폭발 위기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산당 체제 리스크에 더해서 각종 경제적인 위기까지 더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많은 서방의 기업들은 베트남이나 동남아 등으로 탈중국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집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호주가 중국과 싸워서 훌륭하게 승리한 것을 참고해야 할 것이고 한국 스스로도 중국에 너무 기대지 말고 문화를 앞세운 K 컨텐츠는 물론 첨단 사업까지 전 세계에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 없이도 충분히 자력으로 버틸 수 있다는 것이 다방면으로 검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은 호주에 의해서 경제 보복을 하려다가 오히려 크게 당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그들의 힘은 상당 부분 허구인 것이며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국면도 보이는 것입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